매도하는 전략. 근데 그 중에서도 막 뭐 커뮤니티 시설이 좋고 스카이 라운지 있고 요런 거는요 좀 더 오래 보기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뭐 비규제 등기친 물건 뭐 4개 있고 거주주택이 있은 다음에 입주권이 여러 개 있으면 보유세하고 종부세 부담이 없어요. 예, 임대소득세도 부담이 없어요. 요렇게 되면 인생이 좀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이제 거주주택이 좀 안정이 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장기 플랜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매도는 매년 순차적으로, 매수는 언제 하라고 했죠? 매수는 몰아서, 투자는 시점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딱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요 몰아서 사도 돼요. 예, 그래서 다만 매도는 순차적으로. 왜 그러냐고 하면 합산과세 때문에 세금이 높아져요. 누진과세잖아요. 누진과세. 예, 그렇기 때문에 살 때는 몰아서 사고 팔 때는 매년 팔게 되면요 재밌어요. 저도 올 초에 제가 2개의 물건을 팔았거든요. 지나보니까 그게 최고가였어. 그래서 잘 팔았는데 저는 팔 수 있을 때 팝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계획을 세워요. 물론 다 내놔요. 그냥 매년 그 해가 시작되는 초에 다 내놔요. 그래가지고 뭐가 팔렸다 그러면 다 물건 다 회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장이 조금 뭐랄까 좀 있을 예정이라서 내년 중순에 아마 물건을 아마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그렇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 합산과세 됐습니다. 예, 합산과세. 제 명의로 돼 있는 거 2개를 팔았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게 더 낫다는 판단하에 그냥 팔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을 보면요. 19년 3월 달에 요 보면은 울산이 빨갛습니다. 당시 남구 B08이 무피였습니다. 무피. 야, 무피인데 싸잖아요. 네. 싸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이클을 보고 접근하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되면 사는 게 겁이 나요. 겁이 납니다. 그게 또 그렇고요. 자, 19년 3월 달에 울산이 가장 안 좋을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나가지고 19년 10월이 됐습니다. 7개월 지났죠? 이제 파란 부분에서 노란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프리미엄이 빵원에서 7,75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빨간 게 쫙 오게 됐죠. 자, 프리미엄이 7,750만원에서 1년이 딱 지났는데 5억이 올라 버렸어요. 5억. 거기서 실투자금이 6억 3,800이죠. 네. 1년 사이에 10월 7일이고 19년 20년 11월 7일 1년 사이에 프리미엄이 5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승할 때는 미친듯이 상승해요. 대부분 언제 우리가 봅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 언제 관심 가져요? 이렇게 빨갈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빨갈 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안 좋을 때 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파랗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변하거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3번에 빨갈 때 매수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심에 이거를 삽니다. 네, 안 좋을 때 관심을 가지세요. 자, 한번 이거 볼게요. 자, 16년 3월 달부터 쭉 내려가지고 2019년 4월 달 되면 이제 바닥이었어요.
자, 3년 1개월 동안 울산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가지고 2년 5개월 만에 이제 고점이 되어가지고 21년 9월 달부터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방 사이클 이거 몇 년이에요? 고점에서 고점이 3년 7개월, 고점에서 고점이 5년 6개월입니다. 사이클이 몇 년이에요? 길어봐야 4년에서 5년 반이라는 게 나옵니다. 4년에서 5년 반. 예. 그러니까 사이클이 길다 짧다 수도권에 비해서 광역시라도 짧다. 짧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생각해 보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거 내려가면 언제까지 내려간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락한 지 22년 10월 달이니까 1년 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바닥일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산수만 해봅시다. 산수. 바닥이 3년 걸렸어요. 3년. 그러면 산수면 24년 9월 정도 되면 거의 바닥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 2021-09 꼭지. (3년) 하락. 2023-06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24년 9월. 자, 현재는 2022 10월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사도 돼요, 안 돼요? 지금 사도 돼요, 안 돼요? 프리미엄 빵원이야. 사도 되잖아요. 사도 돼요. 내가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사도 돼. 만약에 내가 2년으로 바라본다. 그럼 사면 안 되지. 2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최소 4년, 6년 요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비사업도 결국은 사이클을 따라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KB 시계를 보고 투자하면요, 늦어요. 왜 보시면, 다시 말해서, 빨갈 때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답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때도 파란색깔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으니까 해야 되는데,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언제 한다? 빨갈 때 한다. 다시 말해서 시기를 보고 내가 투자해야지 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미 가격이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한다는 것은요, 조금 뭐랄까 늦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입주권 프리미엄은 개별 감정평가 금액에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 실가는 신고가 될지언정 데이터로 반영은 안 돼요.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권 거래가 되긴 되는데 다운계약서, 손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지표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손품을 계속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사이클이 길지가 않아요. 봐보세요. 길어봐야 3년 7개월, 5년 6개월 이렇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3년 시점이 지났잖아요. 매도가 적정해요. 짧게 보셔야 돼요. 지방은. 그래서 지금은 하락한 지 1년이 됐는데 앞으로 2년 뒤에 바닥일 가능성이 그냥 산수락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4년을 바라본다고 하면 뭐 분양권이 프리미엄 빵원이야. 그냥 4년 뒤에 내가 팔아야지 하면서 매수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2년 뒤에 내가 승부를 보겠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를 볼게요. 경상남도 보시면 마산이에요. 마산. 마산 창원을 보면 18년도 5월 달에
이렇게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빨갛게 변했죠. 빨갛게 변했습니다. 자, 2018년에 사고 2020년이나 2021년도에 매도를 하면 좋은 가격에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2020년도도 늦지가 않았었어. 제가 마산을 진입했을 때가 2020년 상반기였어요. 그때 뭐 다 샀어요. 뭐 그때 다 샀어. 무슨 구역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상반기에 요거를 팔고 나왔는데 2022년 상반기에 팔고 나왔는데 아무튼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팔할 때 안 삽니다. 대부분 그래요. 안 사요. 안 사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갈 때 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상투를 많이 물리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반대를 좀 하자. 자, 그러니까 저도 좀 상담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사실 팔할 때 매수를 하고 빨갈 때 뭡니까?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설득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설득이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안 해요. 대부분 빨갈 때 상승할 때 매수하고 추천을 바란다. 10명 중 9명. 자, 그 중에 한 명은 팔할 때,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 중일 때 매도한다. 한 명. 저 포함이에요. 저 포함이에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이거를 극복을 못해요. 절대 못해. 내가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2년 뒤에 혹은 등기치고 또 2년 뒤에 요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저 좀 조심스러워요. 예. 이거를 좀 바꾸면 투자가 정말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막연한 거에 큰 기대를 걸어요. 가격 조정이 2억 된 거. 재상승 시 2억 회복인데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에 안 해요. 아니 가격이 2억 조정됐어. 그럼 시장상에 다시 좀 2억이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떨어지기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가격이 2억이 조정되면요 다시 2억이 회복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데 그 확실한 것은 대중은 안 한다니까요.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건데 투자 승패에 여러분들이 투자 평생 하실 거잖아요. 이 정말 간단하고 심플한 개념인데 이걸 다 반대로 하셔요. 더 떨어지면 어때요? 저도 맨 처음 초기에는 두려웠습니다. 근데 투자가 10년치 넘어가 버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니까 역시 투자는 버튼인 거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투자는 버티는 거다. 거기다가 매년 팔 수 있을 때
탄다. 이게 최고더라고요. 아, 제가 느낀 거 그래요. 네. 무슨 말이냐.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아,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데 뭔 위기가 필요해. 위기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물건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올라갈 때는 안 팔고 싶고 내려갈 때는 물건 다 내놓잖아요. 그게 팔리냐고. 더 어렵지.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하시면 여러분들도 진짜 투자의 대가가 되실 겁니다. 자, 대구입니다. 지금 팔았죠? 지금 팔아요. 대구 언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대구 언제? 저는 이렇게 파란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파란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물론 이제 요 대구에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투자적 관점에서는요 다들 안 하잖아요. 예. 뭐 코코걸님 빠르면 24년이고요. 그냥 지금 파랗게 됐으니까 한 25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이드님 지금 바라보신다는 것은요 분양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지금도 맞아요. 어차피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장기적 투자를 한다. 지금 하셔도 되고 내가 그때 뭐 미리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때 시장 상황이 받아들일 때 그냥 하겠다 하면 25년도 괜찮고요. 좀 빠르면 24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적 시각에 따라서 지금일 수도 있고요. 뭐 24,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지방은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팔할 때 계속 눈팅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겁니다. 분양권은 채권이고요. 입주권은 물권입니다. 예,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은 알고 있죠? 물권은 소유권에 대한 기반이고요. 채권은 뭐 돈 빌려준 거 증서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권은 그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이렇게 발생을 되는 반면 채권은요 취득세가 그렇게 발생되지 않아요. 등기할 때 이제 발생되고 매매할 때는 이제 뭐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죠. 자,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게 이제 다 조합원들의 공짜이기 때문에 한 분양권에 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구역을 바라봤을 때 프리미엄이 3천이다. 그러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싸네. 라고 삽니다. 왜? 나중에 일반 분양하게 되면 발코니 확장비 줘야 되지. 뭐 에어컨 비용까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이 3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하면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비사업은 물론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높은 데는 뭐 1억도 하는 데도 있고 2억도 하는 데도 있고 6억도 하는 데도 있는데 너무 프리미엄이 많은 오른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프리미엄이 저렴할 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 프리미엄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는 게 맞아요. 언젠가는 오를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기 정비사업은 하지 말자. 저는 완공이 빠른 것을 좋아해요. 완공이 빠른 거. 그래서 초기 정비사업, 뭐 조합 설비 인가된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 관리처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초기가 요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 전 물건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초기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물건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사업 시행 인가 전. 요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고, 건축 심의 중이에요, 지금. 그만큼 제가 초기 정비 사업을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것도 사고 나서 좀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 갈 길이 너무 먼데, 왜 이걸 내가 괜히 샀을까? 그냥 소액이라서 사긴 샀는데, 네. 5천만원 실투자금 5천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들어서 사긴 샀는데 조금 그래도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음에는 또 안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정비 사업은 진짜 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요 앞자를 따라서 조사관이라고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조합 설립인가 났죠. 그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를 하는데, 사업 시행인가가 바로 나는 거 아닙니다.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 총회가 의결이 되면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하기 전에 공람 공고를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거를 어떤 구역에 대해서 눈팅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 시행인가가 확 나잖아요. 그럼 가격이 뜹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잖아요. 가격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요, 총회를 언제 하느냐, 신청을 언제 하느냐, 공람 공고가 언제 하느냐,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단타하기에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가는 구역이 있다고 하면 요런 과정을 세밀하게 보시면 투자 포인트로 참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업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는데, 관리처분은요, 좀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모든 게 명확해져. 감정평가액은요, 언제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 1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는 것은요,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감평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평가액, 이사비, 요런 게 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주비를 이제 잔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 요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장 임장을 할 때 관리처분 계획안이라든지 혹은 관리처분 인가 총회 책자, 요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요 대연 사구역, 대연 비치거든요. 대연 사구역 재건축인데 대연 비치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임장하러 갈 때 요런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비례율이 몇 프로냐? 요 추정 비례율이 97%잖아요. 왜 97%일까요, 여러분? 왜 100%가 안 될까요? 아시는 분? 간단해요. 비례율, 이 사업성 지표인데요. 재건축이 높을까요? 아니면 재개발이 높을까요? 비례율 사업성 지표가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당연히 재개발이 높습니다. 재개발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분양분이요, 재개발이 월등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비례율이 높고요. 재건축은요, 예를 들어서 잘 늘어나면 2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웬만하면 100%가 조금 안 넘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업성 평가를 할 때 일반 분양분이 많거나 일반 분양가가 높으면 사업성이 좋은데, 레이 카운트 있죠? 거제 2구역 4470세대인데 조합원 세대가 1711세대, 일반 분양분이 2759세대. 일반 분양분이 많네요. 비례율이 몇 프로죠, 지금? 비례율이 몇 프로? 야, 이거 앞자리 숫자가 바뀌네?
비례율이 높아요. 비례율이 높아.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사야 됩니까? 예상 비례율이 높다. 어떤 물건을 사야 할까? 감정평가액이 높은 물건.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에요. 84 기준이에요. 근데 내 물건이 감정평가액이 그러니까 두 개 물건이 있어요. 한 개 1억. 분담금은 얼마죠? 분담금은 4억이죠. 근데 감정평가액이 2억 5천이라면 분담금이 2억 5천이에요. 자, 비례율 100% 기준. 그런데 만일 비례율이 200%가 변하면, 자, 감정평가 금액이 1억인데 이게 2억으로 바뀌니까 분담금은 3억으로 줄어들죠. 3억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2억으로 바뀌고 분담금은 3억으로 바뀌는 반면, 자, 감정평가 금액이 2억 5천이에요. 그럼 비례율이 200%라고 하면 권리가액이 5억으로 바뀌고요. 분담금이 0원이 되는 거예요. 0원. 즉 다시 말해서 비례율이 높으면요, 감정평가 금액이 높은 물건을 사면 내한테 엄청난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업성 지표를 우리가 간단하게 아는 방법은 조합원 세대에 비해서 일반 분양이 많냐 적냐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근데 재개발은 많고요. 재건축은 좀 제한적이다. 기존에 100세대였잖아요. 재건축은 늘어봐야 20세대, 30세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합원 세대가 예시 조합원 수가 1000명, 일반 분양이 2000세대, 합 3000세대인데 비례율이 낮다. 무슨 문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이 사업성은 엄청 좋은 거잖아요. 비례율이 낮아졌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시는 분? 일반 분양 낮다. 일반 분양 낮다. 자, 2번 집행부가 많이 해먹었다. 집행부가 많이 해먹었지. 여기 뇌물 주면 여기 받고 저기 뇌물 주면 저기 받고.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다 해먹은 거야 그냥.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등등 있겠죠. 근데 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기 크다. 뭐 조분가가 낮을 수도 있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분가가 낮아버리면 뭡니까? 그 비례율이 좀 낮아지죠. 예, 예.
공사가 또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막 계속 집행부 계속 받고 서로 찬성파 반대파 하면서 서로 조합장 해먹으려고 하니까 총회 한번 열면 1억씩 쓰고 그 비용이 또 조합에 청구가 되고 반대파가 또 총회 해가지고 1억 쓰고 네. 사업 지연의 요인인데 또 막 건설사 입장에서는 서로 시공사를 이제 또 선정되기 위해서요. 조합장이 유력한 사람한테 막 뇌물을 바치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조합 내부 상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원 수 비해서 일반 분양이 많냐 적냐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 거제 2구역처럼 진짜 똘똘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셔가지고 그냥 200%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대연빛이 지금 보면은 84 당첨이 됐는데 권리가액이 2억 4,800이고 매매가는 12억 9,800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권리가액이 2억 4,800이고 매매가가 12억 9,800이니까 프리미엄은 딱 나오죠. 딱 산수하면 P는 10억 5천이다. 10억 5천.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조합원 분양가가 84가 6억 2천 선이고 일반 분양가가 6억 7천 선이에요. 4,700밖에 안 나네요. 신기하죠? 보통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차이가 좀 커요. 그런데 요거는 4,700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아직 일반 분양하기 전이라서 간으로 짜놓은 거지만 당시 18년도에 관리처분 계획안을 보면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가가 크지가 않다. 왜 그럴까요? 왜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큰 차이가 없을까요? 정답은 하락기인 경우도 있고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좁은가는 높고 일분가도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요. 네, 이게 가장 커요. 하락기라서 그래요. 하락기. 자, 그럼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부산 하락기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하락을 했어요. 당시 이제 하락기 되기 전에 매매된 가격을 보면 5억, 전용 84 물건이 5억, 6억에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총 매매가가 지금 보시면 P가 10억 5천이고 좁은가 6억 6천 하면 84를 사는데 17억 2천이 듭니다. 17억 2천. 야, 17대 관리처분 계획안, 관리처분 인가 났고 변경 인다 한 다음에 이제 동호수 추첨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2019년 11월 부산 반등을 했잖아요. 부산이 반등을 했습니다. 불과 3년 전에는 P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해제가 되고 나서 P가 2억 5천으로 올랐어요. 단기간에 2억이 오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프리미엄이 10억 5천이다. 10억 5천. 아니, 여러분, 5천에서 P가 2억 5천 올랐어. 단기간에 2억 올랐어.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사는 사람도 이걸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억 5천이야. P 2억 5천 주고 산 게 잘한 거죠.
왜? 8억이 올랐잖아. 매매가는 6억 6천, 6억 7천인데 지금 8억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급등할 때, 초기 급등할 때 잡는 거는 괜찮다. 이걸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정비사업 10개만 있으면 세상이 참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도세 중과도 없어. 얼마나 좋아. 네. 자, 결국은 그거예요. 하락기 지역에 관리처분 계획안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구역을 잘 살펴보세요. 자, 정비사업의 사업성의 지표는요, 그때 당시의 주변 시세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세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조합 분양가가 높게 나온 거예요. 1분가도 높게 나왔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 관천 왔어요 라고 자랑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락기 지역이 관천한 것을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사이클이 와버렸어. 가격은 급등하는 거지.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투자하냐 하면 대부분 상승기 때 사업 시행인가 나기 전 선점을 하고요. 관리 처분인가 나기 전 선점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책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조사관 시점 전에 매수하자라고 우리는 1편 단순하게 배웠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락기 때 관천한 곳을 그냥 선정하자. 이후 사이클이 오면 급등을 하니까. 광역시는 길어봐야 사이클이 4년이라고 했잖아요. 4년. 광역시 하락은 길어봐요.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락의 지역에 관천한 거 보세요. 관천 왔으면 언제든지 팔아도 2년 딱 지나면 일반 가세잖아요. 얼마나 간단해.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 전에 이제 정비사업의 예상조합원 분양가와 프리미엄이 일반 분양, 예상 일반 분양가에 수렴을 해요. 일반 분양 전이죠. 일반 분양 시점에는 만일에 일반 분양 시점에 일반 분양가가 높게 나와요. 그럼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도 연동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 예상 분양가가 있으면 그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예상 분양가에 그냥 수렴하게 있어요. 근데 일반 분양가가 확 발표를 하잖아요. 프리미엄이 급등합니다. 급등해. 예. 요거를 코코아님, 마피난 분양권이 더 저렴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다주택자는 취득세 13.4%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분양권이 유리한지 조합은 입주권이 유리한지 요거를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분양 시기로 왔어요. 여기 하락기 및 회복기에 관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가가 낮은 데가 있습니다. 낮은데, 네.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락기 및 회복기 지역인데 관처가 났어. 근데 일반 분양가보다 싸. 어디냐면
저기 남양주시 이편한 세상 평내인데 19년 8월 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년 8월 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 일반 분양가가 3억 1,850만 원. 그 다음에 5구 타입 조합원 분양가가 2억 5,960만 원인데 권리가는 1억 100만 원. 매매가는 1억 1,000. 그러니까 권리가 마이너스 매매가를 빼니까 프리미엄이 900이 된 거예요. 900. 자, 2억 5,960만 원에서 900을 더하면 2억 6,860만 원에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일반 분양가가 3억 1,850만 원인데 4,990만 원이 조합원 물건이 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샀다 안 샀다? 샀다 안 샀다? 부동산에 가니까 부동산에 손님이 오시는 분에게 중개사가 아니 조합원 입주권 사세요. 이게 일반 분양보다 더 싸요. 라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라고 하고 아 머리 아파요.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경쟁률이 뭐 1.5대 1, 3.5대 1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청약에 당첨되려고 길을 많이 썼다. 사실 알고 보니까 조합원 물건이 쌌음에도 불구하고 카밀님 투자금이 뭐가 들어가요? 60% 대출 나오잖아요. 60%. 네. 권리가가 1억 100만 원이니까 60% 대출 나오면 투자금은 4천만 원이네요. 4천만 원. 이주비 대출 나왔으니까 4천만 원이잖아요. 투자금이 왜 많이 들지? 안 들어요. 네. 안 사요, 사람들. 자, 지금은 어떻게 되냐? 4억 7천이네요. 좁은가 2억 5,960, 1분가 3억 1,850, 현재는 4억 7천이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좁은가를 P900에 산 사람들은 지금 프리미엄이 한 채당 2억 1천만 원씩 올랐다. 2억 1천만 원. 이런 거 한 10개 있었으면 참 행복할 텐데.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 분양가에서도 피 오르는 거를 또 모르시는가 봐. 당연히 일반 분양가에서도 프리미엄 붙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가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상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조합원 프리미엄이 싸다 사야 되고요. 일반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싸다 사야 되고요. 일반 분양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미엄이 저렴하다고 하면 사도 돼요. 입주하기 전까지. 그래서 기회는 항상 있다. 또 결국은 좁은 플러스 P가 1분 플러스 P가 수렴을 해요. 입주 시점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이러한 단지를 좀 많이 쳐다보면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케이스 수원의 8달구에 17년 8월 2일 날에 8달 6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13년부터 이제 주도권이 꾸준히 상승했는데 뭐 급박하게 안 올라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17년 8월 달이에요. 관차가 났어요. 왜 가격이 이렇게 안 올라갔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탄 이 신도시가 15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지나니까 동탄 이 신도시 주변이 역전세가 일어났다. 동탄 1 신도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원도 그랬고 용인도 그랬고 역전세가 나가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뭐 매매 가격 상승이 좀 더디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2017년 10월 달이니까 한참 동탄 이 신도시가 입주하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안 좋은 시절이었죠. 이때 프리미엄이 얼마였습니까? 2천에서 4천이었습니다. 2천에서 4천. 4천. 자, 프리미엄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2천. 또 한 9개월 지나니까 9천. 또 5개월 지나니까 1억 4천, 1억 6천, 1억 9천, 2억, 2억 1천. 동호수 추첨하니까 2억 6천. 그 다음에 19년도에 3억 천. 일반 분양하니까 4억, 4억 5천, 8억 1,500까지 올라갔어요. 8억 1,500까지. 자, 사이클이 우상향할 때는 프리미엄이 쭉 올라가요. 근데 지금 얼마죠? 지금 프리미엄이 5억이나 빠졌죠. 4억 5천이나 빠졌죠. 4억 5천이나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3억 7천이구나. 예, 3억 7천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입주가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좀 꺾였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 2년, 4년, 6년 지나면 이 프리미엄은 회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프리미엄 회복을 할까 안 할까? 입주장과 조정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이 되네요. 회복해요. 회복한다니까요. 예, 회복해요.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문제. 관차가 나도 초기에 사는 게 많이 올라갈까요? 나중에 사는 게 많이 올라갈까요? 사이클이 우상향이라는 가정하에. 관차 나서 초기에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반 분양하기 전에 사는 게 많이 올라갈까요? 예, 보니까 한 2년 동안 2억 7천이 올랐는데 1년 반 동안 5억이 올랐네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비사업을 산다고 할 때 가장 베스트 타이밍은요. 일반 분양하기 전에 사는 거예요. 일반 분양하기 전에. 물론 2년 딱 보유하고 팔면 아주 해피한 상황이죠. 아주 해피한 상황이에요. 결국은 정비사업도 사이클이잖아요. 이 사이클이 꺾이니까 이 프리미엄도 꺾였는데 가장 베스트 타이밍은 일반 분양하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좋다. 왜 그러냐 하면 S급 입주권은요. 일반 분양하기 전에 매수를 하면 왜 그럴까요? 왜 일반 분양하기 전에 매수를 해야 할까? 만약 일반 분양가가 높아서 완판이 되면 비례율이 급등을 해버려요. 그거예요. 비례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례율. 조합의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리고 경쟁률이 세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 좋은갑다 하고 더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하기 전에 매수하는 게 참 좋습니다. 네. 거제 2구역을 한번 해볼게요. 거제 2구역. 레이 카운티. 얼마였더라? 2020년 한 5월인 것 같아요. P 3억 5천 했어요. 2020년 10월, 11월. 요게 이제 비례율 200%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P가 얼마 갔을까요? P가 얼마?
2020년 10월 일반 분양 얼마가 됐을까요? 8억. 엄청나죠? 이 일반 분양이라는 이벤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에 투자를 하신다거든요. 무조건 일반 분양 포인트는 일반 분양 전. 자, 이걸 1분 전이라고 합니다. 1분 전. 1분 전. 1분 전이 중요하다. 3분 칼이 아니에요. 3분 칼이 1분 전이에요. 1분 전. 일반 분양하기 전. 그래서 이 칼럼에서도 나왔듯이 일반 분양 전에 매수를 해야지 비례율 혜택을 그대로, 자, 비례율 재산정 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처분 인가나고 2주 철거하는데 2년 걸리고, 일반 분양 해가지고 착공하는데 3년 걸리고, 입주 요렇게 걸리는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시간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짤짤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이 메커니즘 모르기 때문에 초기 정비사업 해가지고 짤짤이 하셔요. 왜 그러냐? 자, 아시다시피 규제 지역에 있어서 관리처분 하기 전에는 못 팔아요. 왜?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가 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는 구간은 어디라고 했어요? 관리처분 인가부터 입주 전까지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규제 지역이라도 일반 과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입주권이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 한 3억 밑에까지는 12% 내도 상관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관리처분 나서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고, 많이 늦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 전에는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장 베스트 타임이자 뭐 그런 것은 관리처분 인가 나서 사는 거고, 아니면 일반 분양하기 전에 사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정비사업을 좀 투자한 거 보면요, 일반 분양하기 전에 삽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입주하기 전에 2년만 넘으면 되잖아요. 코카님,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전매 제한이 없다는 건요, 투기 과열 지역만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역만 전매 제한이 있다. 다만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2018년 0214 이전에 신청한 단지는 여전히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각 사업 단계마다 3년이 넘어가면 전매 가능해요. 자, 여전히 관리처분 인가나도 전매 가능한가? 노량진 8구역이죠? 전매 가능하잖아요. 투기 과열 지역만 전매 제한이 있는데, 노량진 8구역 투기 과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전매가 가능하고요. 또 예외적으로 이제 각 사업 단계마다 3년이 넘어가면 전매 가능한가? 둔촌주공. 왜 그러냐면 착공한 지 3년이 넘어서도 완공 전이라 전매 가능. 이렇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별 5개, 별이 5개, 별이.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한다. 관천하고 이런 거 하면 좋다. 여기다가 멸실이 됐다. 더 좋다. 네. 자, 관리처분인가 2주 철거 일반 분양 입주가 있는데 최대 5년이라는 가정시 관처 후 2주 철거 2년. 철거 후에 일반 분양하고 나서 건축기간 3년. 즉 언제든지 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년 한 개씩 팔면 얼마나 좋아요. 현금 흐름이 꾸준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관리처분 인가하는데 안 오른 경우도 있죠. 뭐 지방의 하락기, 조정기. 요 보시면 아까 요 앞에 보시면 관리처분 인가가 안 하고 일반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9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안 오른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사이클이 연동이 된다. 자, 동의서만 증구해도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죠. 2019년, 20년, 21년 그때 막 사람들이 뭐 동의서 증구해가지고 초기 정비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샀는데 상투 물렸죠? 팔지도 못하고. 막 그때 질문 보면 이 구역 초기 정비 사업 사도 되냐 안 되냐 이게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대답은 뭐였을까요? 이거 사도 되냐고 안 되냐고 초기 정비 사업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대답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지 말라고 하진 않았고, 자, 개인 포트폴리오 완성, 가족 포트 완성, 그 다음에 법인 투자 완성, 정말 돈이 남아 도시면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돈이 남아 두시면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네. 다, 그러니까, 저는 뭐 초기 정비 사업은 진짜, 할 것 다 하고 나서 정말 뭐 할 게 없다. 나 뭐 할까? 그냥 없는 셈 치고, 돈이 없는 셈 치고, 그냥 투자하시면 오케이. 도대체 이런 사람이 몇 명이냐고 도대체. 그런 사람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첫 투자래. 오우, 노노노노노노. 이 좋은 게 비과세가 많은데 왜 실거주 안 할 거를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